도서관 건물 외벽에 힘겹게 기대어 있던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했습니다. 이쪽 턱 쪽으로 살점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발목 쪽 복숭아뼈 있는 데가 아예 이렇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다리가 많이 났었어요. 다리에서. 뭔가에 깊이 베인 듯 크게 상처가 난 턱과 완전히 부러져 버린 오른 발목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학생의 의식 같은 거 이제 확인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이름이랑 물어보고 괜찮다고 이름 다 얘기하고 지혈해야 되니까 압박통대 해가지고 꺼지로 일단은 피 맞고. 그 사이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학생이 도와주라는 구조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신고했다고. 같은 제 학생이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한 15에서 20cm가량 이렇게 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 초창기는 아마 출혈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졸다가 그리 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졸다가? 네. 졸다가 그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다칠 것인데 하는 생각은 했었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녀의 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목류병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홧김에 뛰어내렸어요. 떨어졌을 때 기억 잃었어요. 혹시 학생이 뭐 술에 취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술 냄새랄지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부상의 이유도 확인하지 못한 채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이제 내측 복사뼈랑 거골골절이 동반되어 있는데요. 거골골절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골절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추락 때 많이 나타나는 그 골절이거든요. 오늘은 탈구까지 동반됐다는 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교통사고를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는 얘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락의 무게를 두고 급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투시 지금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을 수사하게 됐죠. CCTV 확인 결과 오후 5시 13분경 학교 운동장을 지나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는 여대생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4층 창문이 열려 있어서 계단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창문 쪽에서 투신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피해자 족적이 그 난간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밑에 난간대에서는 족적이 나오고 위에서는 지문이 나오고 그렇게 검출이 됐죠. 또 창문을 보니까 창문 형태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형태의 창문이었거든요. 그런 창문이라고 볼 때는 누가 일부러 밀어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 창문 구조가. 현장은 그녀가 4층과 5층 사이의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거였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건데 다행히 떨어진 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 흙으로 된 화단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딸이 5층 높이의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도 모자라 기억마저 잃어버렸다. 이 상황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건 역시나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제 통학차 타는 곳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딸과 대화를 했거든요. 요즘 학교 생활이 재밌냐? 그랬더니 재밌다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목표로 한다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줬거든요. 그때 좀 가 불안해한다거나 그런 기색을 좀 없었어요. 신발도 그때 좋은 이쁜 것도 몇 개 딱 기분 좋게 기분 다녔어요. 좋게 걔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옷도 못 입어보고 뭣도 못 불어보고 진짜. 내가 한번 딸을 위해서 하였다 해서 신발도 그렇고 좋은 거 가서 몇 개 사주고 옷도 코트에서 몇 벌 사주고 정말 즐겁게 다녔어요. 2주 동안 너무 잘 다녔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다녔어요. 일이 있을 수가 예, 있는지. 전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재수, 삼수 끝에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다 이번에 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누구보다 설레야 하고 또 기대에 부풀어 있던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자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입학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이었습니다. 왜 떨어졌니? 무슨 일이 있었냐? 엄마한테만 조용히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엄마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억이 없대.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우르르 나왔어. 거기서 한 명이 저를 밀치면서 뭐라고? 어디를 밀쳤어? 눈으로 밀쳤으면서 응. 저를 밀쳤어요. 다른 듯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로부터 약 한 달. 무려 4번에 걸친 다리 수술을 받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세영 양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철심 박아놨어요. 동맥이나 뭐 신경이나 뭐 인대나 이런 거 다 끊어졌대요. 지금은 이어놓기는 했는데 장애 판정이 한 3개월 정도는 봐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얼굴에 이게 지금 꼬맸어요. 꼬매가지고 지금 거의 붙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답니다. 상태는 이제 조금씩 아물고 있는 상태. 그녀의 잃어버렸던 기억 또한 돌아왔을까? 제가 떨어질 때 기억은 완전 생생한데 발이 이렇게 꺾이면서 발에 땅이 닿으면서 이렇게 몸이 옆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추락하던 자신의 발이 땅에 닿던 그 순간이 너무도 생생히 기억난다는 그녀. 그런데 제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자살로 올라가는 데부터 기억이 안 나요. 떨어져서 다치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 부분만 기억나요, 지금. 올라가고 뛰어낼 때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아예 없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답답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간절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런 거에 막 억울한 거랑 막 화나고 미치겠는 거 그런 거. 그 감정만 지금 있고 자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17일 도서관 건물 4층과 5층 사이 창문에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세영 양은 이제 갓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이었습니다. 현장의 증거들은 앞서 보셨다시피 그녀가 스스로 투신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어떻게 그곳에서 떨어졌는지, 자신이 왜 떨어지려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달라는 그녀의 바람은 몹시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그녀가 도서관 건물로 들어선 시각은 오후 5시 13분경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쪽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다른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불과 14분 후인 5시 27분경 피투성이가 된 채 도서관 밖에서 발견되리라고는 누구도 쉬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3번의 시도 끝에 22의 나이에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던 세영 양. 아마도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을 그녀일 겁니다. 오랜 뒷바라지 끝에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님 또한 누구보다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극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분명 그녀가 잃어버렸다는 그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서관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찾았어요. 떨어진 날 당일날 찾았죠. 책이 펴져 있고 용어 같은 거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도서관에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2층에 위치한 열람실. 그곳엔 세영량이 들고 왔던 책과 노트 그리고 가방 등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저희 로비를 지나갔어요. 예. 3층에. 로비를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기장님 보셨어요. 아, 지나간 마지막으로. 거를? 네. 10여 분 남짓한 시간,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오후 5시 25분경. 3층 로비를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녀를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3층에서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창가까지 걸어가는 데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시 27분경 부상당한 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녀는 창가에 도착한 직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했는데 요 오른쪽에서 남자분이 전화로 나오셨더라고요. 뭘까 힘이 쭉 빠져서 몸이 돌덩어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그냥 감았더니 눈 떠보니까 병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중간중간 기억이 끊기긴 하지만 그녀는 추락 후의 상황은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 전의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수업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6교시였거든요, 그날. 3시쯤에 끝났어요. 3시쯤에 대면식 한다고 빨리 끝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당 앞으로 다 모였어요. 1학년들 거의 다. 옷도 다 거치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들이 인사를 나누는 과외 공식 행사인 대면식이 끝난 것은 오후 5시경. 학과 단체띠 위에 코트를 걸치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세영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가 운동장이 있고 여기 교문으로 가는 길하고 도서관 가는 길이 있어요. 갈라지는 길에서부터 기억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대면식을 끝내고 도서관 쪽으로 걸어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자신이 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해 그 이후의 일들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노을 해가 그렇게 떠있진 않았고 지는 편이었어요. 그 뒤에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억은 뭐예요? 그냥 제가 떨어져서 그 살려달라고 한 거랑 떨어지는 기억은 아예 없고. 도서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추락까지 정확히 14분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의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 지워진 14분의 시간 사이에 그녀는 왜 추락했던 걸까? 우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진료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손상 소견에 대한 그 의무 기록을 보면은 손상이 경미하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뇌 손상 이후에 벌어지는 기억 손상은 손상 이후의 기억이 손실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손상 이전의 기억인데 이거는 해리성 기억 상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이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나 또는 공포감 상황에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짧은 시간 동안 완전 기억 상실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추락 이유가 아닌 이전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은 기억 상실의 원인이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강력한 정신적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분명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날들처럼 수업을 듣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던 그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자살 시도, 그리고 기억 상실을 연이어 불러올 만큼 그녀를 뒤흔들어 놨던 정신적 충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날 세영양과 함께 수업을 듣고 시간을 보냈을 1학년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SBS 도준우 PD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지금 최근에 지난달에 있었던 그 투신 사건 취재 중인데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뭐 부담 갖지 말.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 지적 끝에 통화된 학생들의 태도는 뜻밖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그때 어쨌든 저희도 확실한 걸 솔직히 모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전화하시지 말고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교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전화 끊을게요. 약속이나 한 듯 학생들은 세영양의 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그날 일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기숙사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제 기숙사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3학년 언니들하고 1학년 그 언니하고 이제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고 대면식 때부터 이제 그 덧신을 신고 나가는 과정에서 왜 신고 가느냐, 벗고 가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말이 오가면서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들 오가는 과정을 보고 조교가 말겠다.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모두가 덧신을 신어야만 하는데 그 덧신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조교가 말걸수 그걸 띄워놓고 3학년은 3학년대로 가고 1학년 학생은 1학년대로 갔다. 결과는 그렇게 해서 1학년은 일단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떨어지게 된 배경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 체육관을 나서면 덧신을 모두 벗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영양이 이를 지키지 않아 3학년 선배들이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다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딸이 스스로 창밖에 몸을 던진 이유가 덧신 때문이라니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덧신 벗어요. 뭐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내 딸이 절대 그런 걸 가지고 떨어질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쉽게 할 아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형사한테 전화했어요. 형사님,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딸이 왜 거기에서 투신을 했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교 측이 파악한 투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건 경찰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동기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투신하게 된 동기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면식에서 선배들한테 좀 혼이 났다고 해서 투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동기 부분에서 너무 약한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대면식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약간의 폭행이 있었다. 경찰 측에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것은 다름 아닌 대면식 현장에 함께 있었던 1학년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우린 설득 끝에 어렵게 대면식에 참석했던 1학년 학생들 중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톡을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에서 전화 왔다고, 근데 자기는 안 한다 했다고. 우리의 전화를 받았던 1학년 학생들은 제작진의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며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인터뷰에 응해준 이유가 뭐예요? 날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언니가 일단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저 대면식 이후 덧신 때문에 생긴 세영양과 선배들 간의 다툼이었다고 설명한 학교 측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말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들어올 때는. 그게 막 군대 같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줄 세워서 가고, 대면식 시작하기 전에 줄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학과의 공식 행사였다는 대면식. 하지만 그런 일을 대학에 와서 겪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계란 하나 쥐듯이 살짝 쥐고 열중 쉬었도 안 되고 그냥 차렷 자세로 머리를 다 감고 귀까지 까고 화장을 못한다. 물티슈 갖고 다니면서 화장하는데 다 닦으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네 핸드폰도 걷었었어요. 핸드폰은 왜 거두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걷어가셨어요. 화장은 왜 지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은 3학년 선배들과의 인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과의 전통이라는 것이 대면식을 진행했던 2학년들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공포는 3학년 선배들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학년 임원 언니들이 쭈르륵 서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3학년 선배들은 되게 막 충격적이었고 막 경례 엄청 크게 진짜 쩌렁쩌렁하게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소리치면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뭐 어디서 왔고 몇 살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이거를 이제 핏줄 서도록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고. 자신의 나이, 출신 지역, 이름을 목청껏 외치며 잘 부탁드린다는 90도 인사를 4번에 걸쳐 해야만 했다는 그들만의 인사법.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렇게 해야 돼요. 눈도 다 벌벌 떨고 그냥 막 이렇게 다 무섭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막 무섭다라는 게. 저는 다리가 벌벌 떨렸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욕이 아니고 다 하고 앞에 세놓고 이거 완전 모욕적이었죠. 덩치가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비계 냄새 난다 막 이런 거, 덩어리 냄새 난다고 하고, 또 좀 예쁘게 생긴 애들한테는 성형 많이 했다고 하고, 코 수술했다 안 했다 자기들끼리 돈을 걸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조용하고 하니까 3학년만 떠드는 그런 입장이니까. 구경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왜냐면 그때 정말 꼴이 많이 아니거든요. 저희를 이렇게 재밌는 놀이로 본 거죠. 비웃고 웃으면서 욕하고. 신입생들과 2, 3학년 등 재학생 150여 명이 넘게 모여 치러졌던 대면식 현장에는 세영양도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22살이에요. 늦게 들어오니까 저는 어디서 22살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누구는 나이 안 달아요? 앞에서 다시 하라고 하고 같이 쳐다보는 거 보라고. 언니가 인사를 하고선 다 같이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왔었어요. 울었는데 뭘 찌질하게 우냐, 뭐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눈 깔지 마 하고, 또 쳐다보면 뭘 쳐다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면식이 끝나고 체육관을 나서는 과정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씬을 안 벗고 그냥 나갔었어요. 쳐야 된다고 녹화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서 안 벗고 나간 것 같은데 그 3학년 몇 명, 한 6명 이렇게 원래 있는데 막 그 임원 언니가 막 이렇게 밀면서 뭐라고 계속했어요. 나 가라고요. 이러면서 나이 많으시니까 가라고요. 제가 봤던 장면은 그냥 꺼져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자퇴해. 그런 내용이었어요. 3학년 언니들은 이렇게 구경식으로 이렇게 계속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 많았어요. 한 몇십 명, 20명?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이렇게 밀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울고 있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한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치니까. 대면식 이후에도 한동안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었다는 세영양. 그대가 혼자 남겨진 건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지나가면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울면서. 울면서? 네. 도서관으로 걸어가던 것을 마지막으로 끊겨버린 기억. 그 길 위에서 세영양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지금은 거의 한 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그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기억은 지워진 걸까? 아니면 스스로 애써 지워버린 걸까? 그날 세영양과 함께 대면식을 겪었던 다른 신입생들 또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첫날 갈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학교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 생활이. 저 진짜 혼자 몰래 울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이러려고 대학교 온 게 아닌데 그 일이 있으므로 제가 알기로 자퇴한 사람 한 명 있고 정신적이랑 그게 좀 상처인 것 같아요. 형님들한테. 이제 고작 4월.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세영양과 함께 있었던 신입생들로부터 전해들은 대면식의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대학에서 저런 일이 아직도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일인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 있던 많은 신입생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당시 현장의 상황은 더 끔찍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학교에서만 벌어진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 학기마다 대학 내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신입생 환영회, 소위 군기잡기로 불리는 행위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매년 봄마다 뉴스를 장식하는 이와 관련한 사망, 사고 소식 또한 우리에겐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영양의 투신 또한 그로 인해 벌어진 안타깝고도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신입생들이 왜 자기 자신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이를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우린 며칠에 걸쳐 이와 관련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이 많은 제보자들이 이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들려준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로 시끌벅적한 한 강의실. 선후배가 함께 듣는 합창 수업에는 시작 전부터 인사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소란스러웠던 실내는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뉴스 올라가 남자 솔로하고 여자 솔로가 전반부를 담당하고 교수의 지열의 아름다운 화음이 강의실 내에 울려 퍼집니다. 간간히 웃음도 터져나오는 이곳은 욕설이나 폭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직접 들었다는 첫 번째 제보자.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특히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맨 처음 당했을 때는 진짜 계속 눈물 막 뚝뚝뚝 흘렸거든요. 내가 왜 이 학교 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생각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좀처럼 현장을 카메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녀가 꺼내든 것은 한 개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야, 그게 숙여봐. 그게 숙이라고. 그게 숙여.
녹취 파일 속 잔뜩 날이 선 목소리는 과 선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나를 잡고 하는 날이었어요. 나를 잡고 학교 마치고 이날이 환영회 날이었거든요. 그 소집할 때 핸드폰을 다 걷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안 내고 녹음을 했었어요. 지난 3월 27일 올해 갓 입학한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 대부분이 함께 있었다는 자리. 약 40여 번에 걸쳐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일일이 다 나와. 맞아. 야, 뉴스 때문에 이 분들 봐. 야, 일로, 거기 들어. 아. 한 줄씩 불러대가지고 때리고 들어가고 때리고 들어가고. 어디 때려? 허벅지나 엉덩이 주위로 때리는 것 같아요. 엎드려 걷혀서요.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때리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몽둥이 세례가 끝나면은 남녀로 나누어 본격적인 얼차려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인사가 제일 심하고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1학년 입장에서 선배 이름을 다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인사를 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쟤 1학년인데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제 인사 안 한다 이러면 이제 끌려가서 혼나고 막. 했는데 이제 제대로 안 해서 인사 다시 해 이런 것도 있어요. 고개를 덜 숙였다든지 이렇게 뭐 선배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뭐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분으로 제일 많이 혼나고. 선배들의 지적사항은 이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치마 똑바로 안 입어? 너희야 따위로 입으면 X같이 무슨 따위로 거 입는다고 알겠지? 네! 너 계속 이따위로 다닐 거야? 세상에 밉니? 어? 몰라! 뭐가 너를 그렇게 X같게 만들었니? 언제 너가 그렇게 X같이 다녀? 다행이다. 왜 울어? 야 내가 너 X같이 울어? 웃잖아 왜? 그만이다. 자판기야? 내면식 때문에 잘랐어. 나 이거 잘못했니? 해! 이거 아니야. 따로 불러서 뭐 옷을 왜 그따위로 입냐 뭐 같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수치스럽죠. 미니스커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길거리에 파는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 다니면서 치마를 딱 한 번 입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네. 가장 황당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눈을 감고 이러고 앞사람을 의지해서 가라. 네. 너는 이제 시험을 끝났으면 나는 새로운 나머지는 혼난다. 그러면서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또 혼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네, 사랑밖에 못해요. 노래를 불러줘요. 선배님가 피아노 치고 막 갑자기 불꽃놀이를 막 이렇게 해주면서 막 입학 축하해 막 이래요. 그때 정말 막 욱하고 싶죠. 이제 막 동기들도 막 욱해서 나간 애들도 있고 애들 다 누르고 막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중에 혼낼 거 다 혼내놓고 때릴 거 다 때려놓고 나중에 환영식이었다
그냥 환영식에 따르면 끝나니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대체 누구를 위한 환영식이라는 걸까? 생애 결코 잊지 못할 신입생 환영회를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들. 그것은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강간몰카, OT 때 강간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신입생 여자애들을 그 숙소 안에다가 이제 양반 다리로 앉혀놓고 눈을 감으라고 해요. 눈을 감으라고 하고 남자 선배 한 명, 여자 선배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선배가 여자 선배를 강간하는 시츄에이션을 펼치는 거예요. 일명 강간몰카. 이는 입학식을 하기도 전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고학번 남자 선배가 밑에 학번 다른 여자 선배를 뭐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는 식의 어떠한 뭔가 막 소리가 들린다던가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신입생들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은 약간 정액같이 유출되는 물체를 뿌려요. 막 뿌리고 막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야 이거 몰카였어, 야 이거 마요네즈고 계란 흰자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과복이랑 명찰을 나눠줘요. 그거를 입고 다니게 해요. 1학년들만. 그게 옷부터 신문제인 거예요. 완전 옷부터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색상과 디자인 등으로 학과와 학년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인사를 하잖아요, 신입생들이. 근데 과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쟤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명찰도 무조건 필수 착용이고. 항상 차고 다녀야 한다는 명찰에는 과와 학번, 태어난 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찰의 목적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서로 좀 더 빨리 알고 빨리 친해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목적이면은 선배도 다 차고 다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후배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배에 대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입생들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려면 허락받고 마셔라. 그러니까 무조건 청바지를 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트레이닝복 혹은 레깅스를 입어야 한다. 너희는 이걸 견뎌야만 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동기 집합에 걸리거나 선배들한테 욕먹거나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났다. 입학 후 이제 겨우 2달. 대학 문턱을 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학생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오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오름제가 해 오를 때까지 술을 먹는 거라고 하면서 한 방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 하는데 아예 저희는 술을 마실 때 중간에 못 나가요. 거기 화장실도 못 가게 하니까 애들이 술 마시다가 너무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오줌을 막 지리고 술 먹다 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배들의 요구는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층 건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카톡으로 엘리베이터가 사용 금지라는 거예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게 다 추억이 될 테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말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진 욕과 체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온갖 모욕을 다 받고 그렇다고 막 제가 그러려고 거기 간 건 아닌데 뭐 등록금 내고 맨날 막 쌍욕 듣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고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들의 학과, 학번, 학교 또한 다양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학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선후배 간에 벌어지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2학년, 3학년 가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유독 1학년, 1학기 때 보통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과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우리 학교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학생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각 학교와 과마다 각각의 정체성, 역사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입생과의 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통의 방식에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다. 이게 우리 학과의 전통이다. 이게 우리 학과가 가지는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해주죠.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그리고 폭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 분명히 폭력인데 자신들은 문화라고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선후배 사이에 행해지는 비상식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을 참고 따르는 이유가 단지 선배들의 욕과 체벌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다른 말을 하면은 이 문화에 끼지 못하고 이 학과에 끼지 못하고 이 구성원 사이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되게 만들어요. 모든 우리의 규칙은 이러하고 우리의 문화는 이러하니까 네가 못할 것 같은 말해. 근데 너는 아웃. 너 그래 까복도 잊지 말고 명찰도 잊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 불이익 있음. 휴가 신청 정도부터 이렇게. 군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학과는 원래 이런 데다. 이게 싫으면은 지금 나가라. 지금도 이 불합리한 시스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다. 그렇게 겁을 주는 거죠. 왕따, 이지매. 동기들하고 말을 섞을 수 없었어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대학 생활은 또 다른 경쟁이 시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혹시나 선배들의 눈밖에 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면식에서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는 선배님하고 인사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선배들이 우르르 나올지 몰랐어요. 막 밀치면서 어쩌라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완전히 지킨 거잖아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대학, 군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후배들이 선배에게 지켜야 할 규정들 중 하나입니다. 각 학과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뒤에 학과와 학번, 이름을 길게 붙여야 하는 긴 인사법이나 군대와 같은 단학과 말투, 소위 앞존법이라고 하는 선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존칭 사용법과 몸가짐, 마음가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드러낼 경우 선배와 동기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따돌림을 겪어야 하고 일명 과탈자라고 하는 대학 내 왕따로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것이 선배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걸까요? 그것도 대학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앞서 대면식에서 겪은 폭력적 상황의 14분간의 기억을 잃고 투신을 한 세영양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영양 역시 당시 현장에서 겪었을 모욕감과 폭력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대학 생활의 험난함이 더 두렵고 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배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신들도 한때 신입생이었고 똑같은 폭력적 상황을 경험했을 선배들.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우린 세영양의 학교 측에 대면식에 참석했던 2, 3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네들이 결정을 해. 자네들이 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네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솔직히 방송을 얘기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느끼기는 해요. 근데 저희 얘기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의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이들은 세영양 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3학년 선배들이었습니다. 1학년 인사한 다음에 3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제 얼굴을 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대면식을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총 150명, 160명 정도가 50분 안에 인사를 진행하는 계획이어서 시간 안에 모든 애들을 다 채우려고 그 빨리빨리 넘어간 상황이었고, 목소리가 작은 건 다시 하라고 한 건 사실인데 큰 소리 내고 다시 하라고 뭐 인신공격을 했다 하는데 그거는 좀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이 인사를 나누어야 하다 보니 다소 서두른 건 있지만 문제라 느낄 만한 상황은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대면식이 좀 전통이라 해서 저희도 솔직히 1학년 때는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한 5시간인가? 1학년 때는 더 심했어요? 저는 힘줄 터져서 그때서야 4시간 만에 다 주고 복습이 안 나올 정도로 다 쉬어가지고 그때 태풍 부는 날에 운동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 안에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막 모래 씹히는 그거를 바꾸자 해가지고 체육관 우리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게다가 올해 대면식은 신입생 배려 차원에서 장소도 실내로 정하고 시간도 짧게 줄여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때 옆에 조교쌤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조교쌤이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랬다면 조교쌤이 옆에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대면식 자리에 조교가 함께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교님이 계셨는데 안 말리시고 그냥 나도 저랬다. 나 때도 저랬다고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게 너무 저희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조교님이나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말리고 그냥 아예 안 말렸어요. 나중에 와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말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조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뭐 지도 안 했었냐 이렇게 말씀이 와서 처음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도 내가 그 정도는 했으면 됐지 뭐 어떻게 더 지도를 했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통제를 저는 잘 했다고.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식을 지켜봤고 일부 과하게 인사를 시키는 학생들에 한해서 충분히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저희 과는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친밀감? 1, 2, 3학년 친밀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저도 대면식을 했었었고 본인도 같은 과의 신입생으로서 대면식을 직접 치러봤고 해마다 참석하고 있지만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마음이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가 그거 먹고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욱했었나 봐요.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교는 세영양 사건의 원인이 대면식 자체가 아닌 세영양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지도할 책임 있는 교수의 입장은 어떨까? 저희가 이제 올해로 21주년이 돼서 20년은 됐겠습니다. 그때부터 쭉 해왔던 전통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항상. 네. 교수님도 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대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크게 트러블이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표현하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우리 앞에서 힘겨웠던 시간을 털어놓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이를 학교 측이나 지도교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친구들이 이제 뭐 화장이랑 이런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는데 교수님 해도 된다고만 하시고 또 저희는 그 말을 했다고 또 집합돼서 왜 교수님한테 말했냐고 또 선배들한테 또 혼나고. 다들 겁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인사하기 전에 교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 3학년 선배들. 근데 교수님들이 뭐가 무섭냐.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인사만 받고 그냥 가셨어요. 다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욕설도 나오고 하는 거죠. 대면식 전에도 당일에도 부당하다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 교수에게 얘기를 했지만 되려 상황만 더욱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1학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MT라고 생각하면 약간 뭐 이렇게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바꾸고 싶어서 점차 이렇게 바꿔 나간 거. 뭐 그런 걸 1학년 때 교수님들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했죠. 저희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뭐 교수님 깡한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3학년들 또한 과거 선배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니, 뭐가 힘들었니, 좀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과정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과의 그 절차를 몇 번을 거쳤냐면요. 저희가 반별로 저희 교수님들이 사과하는 횟수는 4회였습니다. 다른 과들은 대면식이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과에 대해서는 대면식을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면식이라는 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아예 그거는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 행사가 아닙니다. 자기 과에서 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행사예요. 20년 가까이 지켜온 학과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만이 선후배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인 걸까? OT나 MT나 대면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대면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상당한 수의 이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조자, 그다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 실제로 침묵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원인까지 사실 우리가 밝혀내야 되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한 과 안에서는 이루어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죠.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청춘. 폭력의 악순환,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야, 일 때문에 이 손을 봐. 그냥 야, 이리 와, 거기 들어. 우리는 접수된 제보들 중 심각하다고 판단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담당 교수님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군기가 좀 심하다는 제보를 좀 들어서. 담당 교수는 현재 수업 중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시간 안 되신다. 저희가 뭐 녹음 파일도 있고 되게 제보받은 게 있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러 온 거거든요. 네, 부탁이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말에 학교 측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기한테 들었는데, 나보다는 요 학생을 좀 만나봐요. 회장이요? 회장. 근데 이게 학생 회장분을 만나서 될 게 아니라 저 교수님을 뵈야 될 것 같은데요. 너는 몰라가지고 나는 아니. 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신입생 환영회를 좀 거칠게 하더라고요. 구타도 있고 폭언도 있고. 네? 네. 요 학생. 그거를 이 학생이 그거를 근데 그거를 선배들한테 들려주고 얘기를 하는 건 소용이 없죠. 교수님이 아셔야죠. 분명히 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행사 중에 몰래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끝나고 저희가 폭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묻고 넘길 수 있는 과정이 아니어서 찾아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야, 우린 모르지 지금. 그럼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제작진과 학생 측이 말하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교수. 우린 제보자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고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녹취를 듣는 동안 교수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한 얘기구만 너. 너희들이 이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막 욕하고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제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그게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고쳐 나가겠습니다. 제작진 앞에서 학생들을 나무라는 교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이지도 말고 내버려 두라 했잖아 내가. 어? 뭐 때문에 얘들 데리고 그래서 잘하려고 그러고 해. 니만 잘하라니까. 대학 교육에서 뭐라고 다 나가 잘해. 니만 잘하지. 학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교수의 다짐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학교에 타격이 있어서 근데 그 학생도 용기를 많이 내서 한 거예요. 워낙 힘드니까. 아니,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방송보다는 그 학생들을 더 걱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까지 학교 측의 당부는 계속됐습니다. 저기 뭐야 하여튼 실명을 적응을 안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2016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저마다의 잔인한 봄. 또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 같은 풍경을 보게 될까? 아니면 다른 풍경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학교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이지 이게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학생들은 학생들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두기 시작을 하는 건 이건 진짜 굉장히 커다란 저는 책임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건전한 문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내가 겪은 첫 경험이 폭력의 피해 경험이다 라고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계 질서에 의해서 순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람 또 어떤 방식의 가해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취재 기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후배 사이에서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과 측에서 이를 제보하니까 자신임을 절대 알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거란 그들의 두려움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